유럽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식탁 위에 공포, 유통식품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믿었던 유기농마저 조작된 지금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 그리고 단 하나의 나라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무너진 유럽의 심장, 그곳에서 한 여성이 발효의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작됐습니다. 런던의 흐린 하늘, 습관처럼 마시는 얼그레이 차. 하지만 곧 제 삶은 완전히 뒤바뀌게 될 거였죠. 영국 식품안전청의 고위 공무원으로서 저는 위기를 예상했어요. 다만 그 속도가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의 긴장된 표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검사 결과지가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영국 전역의 슈퍼마켓에서 수거한 식품 샘플의 70%가 안전 기준을 초과한 유해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5% 미만이었는데 지금은 70%라니. 이대로면 90%를 초과하는 건 시간 문제라 제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렸어요. 지금부터 우리는 국가 비상사태를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유통망 점검, 전수조사, 그리고 회의 중간에 울린 전화는 제 세계를 산산조각 냈어요.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루카스, 제 동생이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소식이었죠. 원인은 명확했습니다. 식품 오염으로 인한 면역체계 손상. 병원 복도는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로 넘쳐났어요. 어떤 이들은 복통을 호소했고 다른 이들은 피부 발진과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루카스가 있었죠. 늘 건강하고 활기찼던 동생은 이제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고 축축했어요. 의사는 냉정한 표정으로 상태가 위중하다고 말했습니다. 면역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가장 약한 감염에도 취약해진 상태라고 했어요. 병원을 나서는 길,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상황은 시시각각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마트에서는 식품 회수 명령이 내려졌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죠. 집으로 돌아와 TV를 켰을 때 뉴스 화면 속 영국 수상의 표정은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화면을 응시하는 동안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12년간 식품 안전을 위해 일해왔지만 이런 상황은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노트북을 열었죠. 밤새도록 보고서와 데이터를 검토했지만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비상대책회의는 모든 것을 확정지었어요. 장관의 선언에 회의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제 동료들의 얼굴에는 체념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제 시선은 구석에 놓인 세계 식품 안전 현황 보고서에 고정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았어요. 단 하나의 예외, 한국만이 이번 위기에서 벗어나 있다는 사실을. 장관님, 한국은 어떻게 이 사태를 피할 수 있었는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제안에 몇몇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이제 개인적인 문제였어요. 동생 루카스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런던 남부의 작은 한인마트로 향했어요. 이미 현지인들로 북적이고 있었죠. 선반마다 한국 식품들이 정갈하게 진열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마지막 희망처럼 그것들을 담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구입한 라면을 끓이며 생각했습니다. 왜 한국만이 안전할까? 그들은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 창밖으로 보이는 런던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깜빡였습니다. 루카스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냉철한 과학자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감정이 앞섰습니다. 한국, 그곳에 답이 있다면 직접 찾아가야 했어요. 무모한 도전일지도 모르지만 지금 제게는 절박함 외에 남은 것이 없었어요. 내일 한국식품안전청에 공식 협조 요청서를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이 순간 단 하나의 희망을 붙잡아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처음으로 한국어 인사말을 검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발음이 입에 서툴렀지만 이것이 새로운 시작일 거라고 믿었어요. 피터슨 국장의 사무실에서 거친 거절을 당했습니다. 한국식품안전청에 공식 협조 요청을 보내자는 제 제안이 그에겐 미친 소리로 들렸나 봅니다. 가서 김치나 배워오라는 냉소적인 그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식품 안전 문제가 보고되지 않은 한국에는 분명 무언가 있었습니다. 제 직감이 틀린 적은 없었죠. 영국 전역이 공포에 휩싸인 지 2주째, 시간은 촉박했습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오염 사례가 보고되었고 식품점 선반은 비어갔어요.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집에 머물렀습니다. 루카스의 상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병원 의사들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어깨를 으쓱했어요. 어떻게든 그를 살려야 했습니다. 사비를 들여서라도 한국에 가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선택이었어요. 병원에서 루카스를 만났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창가에 앉아있는 동생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한때 건장했던 그의 몸은 이제 야위어 병원 가운이 느슨하게 걸쳐 있었습니다. 한국에 가볼 거라고 했을 때 그의 눈에 잠시 희망의 빛이 스쳤어요.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병실을 나서면서 돌아보니 루카스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제 희망은 오직 한국에 달려 있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한국식품안전처의 김유진 주무관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단정한 차림과 프로페셔널한 태도에서 이곳의 체계적인 시스템이 느껴졌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차창 밖으로 본 한국은 영국과 너무 달랐어요. 도시는 활기찼고 거리마다 식당들이 즐비했으며 사람들은 전혀 걱정 없이 음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노점상에서 뜨거운 음식을 사 먹는 학생들, 포장된 김밥을 들고 발걸음을 재촉하는 직장인들, 모두가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식품안전처 건물은 현대적인 외관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유리와 철강으로 된 구조물이 햇빛을 반사하며 신뢰와 투명성을 상징하는 듯 했어요. 내부는 최첨단 시설로 가득했고 실험실에서는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분주히 움직였고 모니터링 센터에서는 전국의 식품 유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었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전국 각지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영국의 아날로그적 시스템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된 모습이었죠. 한국식품안전시스템의 총책임자인 김지원 박사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녀는 단정한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녀의 사무실 벽면에는 다양한 국제 인증서와 상장들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전통 도자기와 최신 태블릿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지혜와 현대 과학의 공존을 상징하는 듯 했어요. 김 박사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의 식품 안전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들의 전통 발효식품에 대한 연구 결과는 놀라웠어요. 김치, 된장, 고추장 등의 발효식품에는 수십억 개의 유익균이 살고 있었고 이 미생물들이 유해물질을 분해하고 인체의 면역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 데이터를 보며 제 의심은 조금씩 희망으로 바뀌어 갔어요. 김 박사는 답은 발효에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처음에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전통 음식이 현대 위기의 해답이라고. 하지만 그녀가 보여준 연구 결과는 확고했습니다. 한국 조상들이 수천 년간 지켜온 지혜가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었어요.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미생물들이 유해 물질을 분해하고 인체의 면역력을 높인다는 사실은 루카스를 구할 열쇠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김 박사는 내일 아침 저를 특별한 곳으로 안내하겠다고 했습니다. 전통과 과학이 만나는 현장을 직접 보여주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사무실을 나서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과학자로서 의심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호텔로 돌아와 루카스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약간의 호기심이 느껴졌어요. 그의 침대 머리맡에는 이전에 없던 한국 라면 포장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간호사가 특별히 구해준 것이라고 했어요. 영상 너머로도 느껴지는 동생의 관심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정말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도시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어요. 한강을 따라 늘어선 고층 빌딩들과 그 사이로 보이는 고궁의 기와지붕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이 나라의 모습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내일은 어떤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의심과 기대가 교차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단 하나의 희망, 한국. 이제 시작입니다. 아침 일찍 김지원 박사의 차에 올랐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반 정도 달려 도착한 곳은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어요. 포장도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우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자욱한 안개 사이로 기와지붕 한옥들이 보였어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돌담길을 걸으며 맡은 공기에는 된장과 간장이 발효되는 깊은 향기가 감돌았어요. 한옥 앞마당에 도착하자 장독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십 개의 항아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어요. 마당에서 이순자 할머니가 항아리 뚜껑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80대 중반의 나이에도 맑은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단정한 한복 차림에 손은 거칠었지만 움직임은 정확했습니다. 할머니의 안내로 장독대를 둘러보았어요. 각 항아리는 마치 자식처럼 다정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된장, 고추장, 간장.
각각의 색과 향이 달랐지만 모두 깊은 풍미가 느껴졌어요. 김 박사의 통역으로 3년 묵은 된장과 방금 만든 된장의 차이를 배웠습니다. 할머니가 권한 된장을 맛보니 영국에서 먹던 어떤 음식과도 비할 수 없는 복합적인 맛이 혀를 감쌌어요. 할머니의 부엌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창가에 말린 나물들이 걸려 있었고 나무 도구들이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김 박사는 김치 한 포기에 100억 마리 이상의 유익균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김치에 사는 미생물에 대한 연구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락토바실러스, 류코노스톡 등 다양한 유산균이 발효 과정에서 생겨나 면역력을 높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김치를 담그는 과정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배추 속에 양념을 채우는 과정에서 단 한순간도 대충 넘어가지 않았어요. 모든 단계에 정확한 이유와 과학적 원리가 있었습니다. 소금의 농도, 절이는 시간, 양념의 비율, 모두가 오랜 경험에서 얻은 정확한 지혜였어요. 과학적 지식 없이도 미생물의 생태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점심으로 할머니가 준비한 된장찌개, 김치, 나물무침, 취나물밥을 맛보았어요. 모든 음식이 발효식품을 기반으로 했지만 맛은 놀라울 정도로 조화로웠습니다. 식사 후에는 영국에서 항상 느꼈던 소화불량이 전혀 없었어요. 김 박사는 마을 외곽에 있는 연구소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전통 한옥과 달리 유리와 콘크리트로 지어진 현대식 건물이었어요. 내부에 들어서자 최첨단 실험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연구실 책임자인 박정호 박사는 발효식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임상시험 데이터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발효식품을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면역력 지표가 30% 이상 높았어요. 특히 유해물질 노출 시 회복 속도가 현저히 빨랐습니다. 루카스를 위한 희망이 될 수 있을지 물었더니 두 박사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조심스레 답했어요. 연구소 한편에는 대형 발효실이 있었습니다. 온도와 습도가 철저히 통제된 환경에서 다양한 발효식품이 생산되고 있었어요. 전통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위생과 안전을 현대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은 전통을 지키면서 과학을 선도하는 나라입니다. 김 박사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하루 동안 본 것들은 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전통은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수천 년간 검증된 과학이었습니다. 그리고 현대 기술은 그 지혜를 증명하고 발전시키는 도구였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할머니는 작은 항아리에 된장과 고추장, 그리고 김치를 담아 선물로 주셨어요. 그녀의 주름진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곳에서 만난 것은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지혜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학자로서 항상 증거를 요구했던 저에게 오늘의 경험은 강력한 증거가 되었어요. 발효식품과 면역력의 연관성. 그것은 루카스를 구할 열쇠가 될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수화물 대부분은 한국 식재료였어요. 김지원 박사와 이순자 할머니가 챙겨준 된장, 고추장, 김치, 그리고 직접 구입한 다양한 한국 식품들로 가득했습니다. 세관 직원의 의아한 시선을 느꼈지만 모든 서류는 완벽했어요. 김 박사가 준비해준 연구용 시료라는 레이블 덕분이었습니다. 런던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병원으로 향했어요. 2주간의 부재 동안 루카스의 상태는 더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동생의 얼굴은 창백했고 체중은 눈에 띄게 줄어 있었어요. 간호사는 루카스가 이틀째 음식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병실 창가에 앉아 한국에서의 경험을 들려주었어요. 이순자 할머니와 발효식품, 연구소에서 본 미생물들, 그리고 면역력을 높이는 전통 음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루카스의 눈에 미약한 관심이 보였어요. 계획이 있다고 말하자 그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아파트로 돌아와 즉시 준비를 시작했어요. 김치와 된장은 이미 발효된 상태였지만 미역국은 직접 끓여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대로 미역을 물에 불리고 쇠고기를 볶았습니다. 간장 대신 된장을 넣은 변형 레시피였어요. 김 박사가 알려준 대로 면역력에 좋은 재료들을 추가했습니다. 밤새도록 미역국이 끓고 있는 동안 죽도 준비했어요. 맵쌀을 오랫동안 푹 끓이고 다진 채소와 소량의 김치를 넣었습니다. 루카스의 약해진 위장을 위한 선택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보온통에 미역국과 죽을 담고 김치를 밀폐용기에 넣었습니다. 병원 식당에서는 환자 식사에 외부 음식을 반입할 수 없다고 했지만 주치의에게 연구용 면역 강화 식이요법이라고 설명했어요.
김 박사의 연구 데이터가 설득력 있게 다가왔는지 의사는 특별히 허가해 주었습니다. 루카스의 병실에 도착하자 익숙한 냄새가 퍼졌어요. 미역국 향이 병실을 채우며 다른 환자들의 시선까지 끌었습니다. 작은 테이블을 침대 앞에 놓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렸어요. 그릇마다 김 박사가 알려준 효능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루카스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미역국 한 숟가락을 입에 넣자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오랜만에 맛있는 것을 먹는 듯 했어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그는 한 그릇을 비웠습니다. 죽까지 반쯤 먹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루카스가 더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루카스는 아침부터 제가 가져올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된장찌개와 부드러운 나물을 준비했습니다. 동생의 식욕이 돌아오는 것이 느껴졌어요. 병실 침대에 기대어 앉아 식사를 마친 후 루카스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간호사들도 놀라기 시작했어요. 루카스의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고 체중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열흘째 되는 날 병원 검사 결과에서 나타났어요. 면역세포 수치가 급상승한 것입니다. 의사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건 요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과학이야. 루카스에게 설명하며 김치 한 조각을 현미경으로 보여주었어요. 작은 화면 속에서 유산균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신기한 듯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의사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루카스의 변화에 놀란 그들은 한국 발효식품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어요. 제가 가져온 연구 자료를 보며 그들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학적 증거를 본 의사들은 이제 한국 전통식품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어요. 병실로 돌아와 루카스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미역국 그릇이 들려 있었어요. 한 끼의 발효 음식이 의학도 못한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확신이 생겼어요. 한국의 지혜는 단순한 음식 문화가 아니라 루카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할 열쇠였습니다. 루카스의 회복은 의학계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주치의가 사례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를 접한 김지원 박사는 곧바로 연락해왔어요. 발효식품과 면역력에 관한 그녀의 최신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실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루카스의 사례가 보충 자료로 포함되어 있었어요. 학술지가 발행된 날 의학계와 식품과학계에서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김 박사의 논문은 전통 발효식품의 미생물학적 가치와 면역체계 강화 효과를 실험 데이터로 증명했어요. 루카스의 사례는 이론이 실제로 적용된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논문은 빠르게 인용되며 국제적 주목을 받았어요. 식품안전청으로 복귀한 저는 용기를 내어 K식품안전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발효과학을 영국 식품 시스템에 도입하자는 내용이었어요.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자마자 냉소적인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피터슨 국장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어요. 윈터스 한 명의 성공 사례로 국가 식품 정책을 바꾸자고 그의 물음에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의 사례가 아니라 과학적 증거가 있다고요.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나오며 실망감에 어깨가 처졌지만 동료 몇 명이 조용히 다가와 응원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들도 가족 중 비슷한 증상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었어요. 공식적인 경로가 막혔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개인 SNS 계정을 개설했어요. 식품 안전과 발효의 과학이라는 주제로 한국 식문화와 발효 과학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팔로워가 불과 몇 명뿐이었지만 루카스의 이야기를 공유하자 관심이 급증했어요. OECD 식품 안전 보고서에서 한국이 1위를 차지했다는 자료를 올렸습니다. 발효과학이 인류 면역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댓글에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끼의 한식으로 건강이 나아졌다는 증언들이었어요. 사무실에서는 김치 누나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동료들의 놀림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루카스가 건강을 되찾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놀라운 소식은 루카스로부터 왔어요. 동생은 퇴원 후 힘을 회복하고 있었고 김치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첫 영상은 병원 침대에서 미역국을 먹던 순간부터 시작해 회복 과정을 담고 있었어요. 100명도 채 되지 않는 구독자로 시작했지만 일주일 만에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루카스의 영상은 해시태그 김치면역 챌린지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퍼져나갔어요. 사람들이 한국 발효식품을 먹고 건강 변화를 공유하는 챌린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웃음거리였지만 점차 진지한 움직임으로 발전했어요.
몇몇 셰프들이 한국 발효식품으로 창의적인 요리를 선보이기 시작했고, 의학계와 영양학계의 젊은 과학자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K푸드는 더 이상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생존 방식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영국 내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한국의 식품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협력하여 유럽의 발효식품을 소개하는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메일함에 김지원 박사의 초대장이 도착했어요. 국제 발효식품 포럼의 기조연설자로 저를 초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단지 한 명의 환자를 살리려던 개인적인 싸움이 이제 전 세계적인 움직임으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아직 싸움은 시작에 불과했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루카스의 건강한 모습, SNS에서 만난 수많은 지지자들, 그리고 김지원 박사와 같은 과학자들이 함께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음식 문화의 전파가 아니라 인류의 건강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여는 과정이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니 루카스의 새 영상이 올라왔어요. 누나,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있어. 라는 그의 환한 미소가 제게 새로운 힘을 주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식품안전청 복도를 걸을 때마다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김치 누나라고 속삭이면 다른 이들이 숨죽여 웃었어요. 처음에는 상처받았지만 점차 그 별명이 상징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처럼 발효되어 더 강해지는 내 의지를 표현하는 이름 같았어요. 피터슨 국장은 제 프로젝트 제안서를 공식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유는 비과학적 접근법이었어요. 회의실에서 나오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이런 역설이 웃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천 년의 전통과 현대 미생물학이 증명한 발효식품을 비과학적이라 부르다니요.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SNS에 발효식품에 관한 정보를 올렸어요. 김지원 박사와 정기적으로 화상회의를 하며 최신 연구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팔로워 수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났지만 혐오 댓글도 비례해서 증가했어요. 식품 관료가 샤머니즘을 전파한다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가장 큰 힘이 된 건 루카스였어요. 유튜브 채널은 이제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영국 전역에서 해시태그 김치 면역 챌린지가 퍼져나갔어요. 사람들이 한국 발효식품을 직접 만들어 먹고 그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다른 이들은 절박한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했어요. 어느 날 아침 루카스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영국의 유명 요리사 제이미 올리버가 그의 채널을 언급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제이미는 자신의 쇼에서 김치 만들기를 선보이며 루카스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약이라는 그의 말이 화제가 되었어요. 그러나 식품안전청은 저를 검증되지 않은 정보 전파로 내부 조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사무실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옆자리 노부인이 건넨 김치 용기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루카스의 영상을 보고 직접 담근 김치로 관절염이 나아졌다고 했어요. 그날 밤 SNS에 제 상황을 공유했고 아침에는 수천 개의 응원 메시지와 노벨상 수상 면역학자의 지지까지 받았습니다. BBC는 김치가 나를 살렸다라는 루카스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고 방송 후 한인마트의 발효식품들은 품절되었어요. 한 달 후 한국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들은 영국과 공동으로 K발효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미 영국 정부 일부 부처에서 관심을 보였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시작한 작은 움직임이 이제 국가적 프로젝트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소식은 영국 전역의 대형마트에 K푸드 존이 신설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치, 된장, 고추장 등 한국의 발효식품을 일반 영국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김치 담그기를 가르치며 면역력을 지키는 법을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옛 직장인 식품안전청에서도 입장이 바뀌었어요. 피터슨 국장은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사과했고 저에게 복직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새로운 길을 선택했어요. 한국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K발효 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한 것입니다. 루카스는 이제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의 유튜브 채널은 100만 구독자를 넘어섰고 이제는 유명 셰프들과 협업하며 한국 발효식품을 활용한 창의적인 요리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어제는 영국 왕실에서 연락이 왔다며 들떠 있었습니다. 왕세자비가 그의 채널 팬이라고 했어요. 조롱과 무시 속에서 시작된 우리의 여정은 이제 광범위한 지지와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매일 아침 된장국을 끓이며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라 발효처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르익은 현실이었습니다. 작은 변화의 씨앗은 이제 영국 전역에서 자라나고 있었어요. BBC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런던 거리에서도 김치 냄새가 느껴지는 듯 했어요. 사람들이 한국 발효식품에 관한 정보를 갈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SNS 계정의 팔로워는 하루 만에 2배로 늘었어요. 루카스의 이야기가 영국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김치가 나를 살렸다는 그의 증언은 식품 위기로 고통받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어요. 한국 음식점은 줄을 서야 입장할 수 있었고 한인 식료품점은 품절 사태로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안전처가 공동으로 K발효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놀랍게도 영국 정부도 관심을 보였어요. 피터슨 국장은 언론에서 입장을 완전히 바꿔 제 연구를 지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말에 웃음이 나왔지만 마음속으론 작은 승리감을 느꼈어요. 영국 전역의 대형마트에 K푸드존이 신설되었습니다. 김치, 된장, 고추장, 미역 등 한국의 발효식품을 일반 영국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식품 회사들은 경쟁적으로 발효식품 라인을 출시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진정한 발효의 맛과 효능에는 미치지 못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학교에서 일어났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식품 안전 수업에서 김치 담그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배추를 손질하고 양념을 섞으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은 장난스럽게 우리는 면역력 수비대 라고 외치며 발효식품의 과학을 배웠어요. 루카스는 이제 정식으로 김치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유튜브 채널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고 책 출판 제의도 받았어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K발효연구소를 설립하여 런던과 서울에 동시에 문을 열었어요. 양국의 과학자들이 협력하여 발효식품의 과학적 연구와 현대적 적용을 연구했습니다. 김지원 박사는 연구소의 공동 소장이 되었고 저는 국제협력 부문을 맡았어요. 가장 의미 있는 프로젝트는 면역력 향상을 위한 발효식품 가이드였습니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일반 시민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작했어요. 어떤 발효식품을 어떻게 섭취해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증상별로 어떤 식품이 좋은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식품 안전 위기로 고통받던 사람들의 증상이 점차 완화되기 시작했어요. 의학계의 논쟁과 관계없이 환자들은 실제로 건강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런던의 병원 입원율이 30% 감소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매일 발효식품을 섭취하고 있었어요. 식품안전청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 후 피터슨 국장이 다가와 말했어요. 영국은 한국에게서 건강하게 살아남는 법을 배우고 있어.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한국가의 문제가 아닌 인류 건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었어요. 작은 변화의 씨앗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루카스와 함께 김치찌개를 끓이며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동생을 살리려는 필사적인 노력이 어떻게 이렇게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었는지. 그것은 아마도 진정한 가치와 과학적 진실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능했던 일이었을 겁니다. 김치찌개에서 올라오는 김에 우리의 미래가 담겨 있는 듯 했어요. 유엔 식품안전회의가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에 도착한 날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식품 정책 결정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기조연설을 맡게 된 것은 영광이자 부담이었어요. 루카스와 통화로 용기를 얻고 연설대에 올랐습니다. 수백 명의 참석자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영국의 식품 위기, 루카스의 병, 그리고 한국 발효식품과의 만남까지. 발효는 인류의 미래입니다. 식품 위기의 해답은 화학실험실이 아닌 전통의 지혜 속에 있었습니다. 발표 후 기립박수가 쏟아졌어요. 질문 시간에 세계 각국이 비슷한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프랑스는 김치 원리를 응용한 새로운 치즈 발효법을, 인도는 요구르트와 김치를 결합한 발효식품을 개발 중이었어요. 회의 마지막 날 유엔은 글로벌 식품 안전 기준의 한국 발효 모델을 공식 채택했습니다. 전통 발효식품의 효능을 인정하고 현대 식품 시스템에 통합하는 획기적인 결정이었어요. 영국으로 돌아온 후 K발효연구소는 정부 지원으로 규모가 2배가 되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영국 전통식품과 한국 발효 방식을 접목한 새로운 식품들을 개발했어요. 발효 피시앤칩스는 특히 인기가 높았습니다. 루카스는 셰프가 되었어요. 그의 요리책 김치가 나를 살렸다는 20개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식품 위기가 시작된 지 1년 만에 영국은 OECD 식품 안전 순위에서 한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어요. 김지원 박사의 초대로 루카스와 함께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의 마을은 이제 세계 발효 문화 마을로 변모해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온 연구자와 요리사들이 전통 발효 방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장독대 앞에서 항아리를 돌보고 계셨어요. 루카스가 직접 만든 김치를 선물로 드리자 할머니는 맛을 보고 엄지를 치켜 세우셨습니다. 할머니가 건네신 작은 항아리에는 50년 묵은 종균으로 만든 특별한 된장이 담겨 있었어요. 그것은 다음 세대로 이어질 유산이었습니다. 장독대 앞에서 루카스와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뒤로는 한국의 전통 한옥이, 앞으로는 현대적인 연구시설이 보였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묘하게 적절해 보였어요. 귀국 비행기에서 창문 너머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의 시작은 루카스를 살리기 위한 간절한 바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전 세계인의 식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영국에 도착해 연구소로 향하는 길 런던 거리에 변화가 보였어요. 마트 앞에는 김치 공유 시장이 열려 있었고 학교 앞에는 어린이들이 심은 채소 정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식품을 생명과 건강의 원천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연구소에 들어서자 세계 발효 식품 유산 보존 프로젝트 계획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김지원 박사의 말이 생각났어요. 진짜 가치는 오래된 뿌리에서 자랍니다. 그 뿌리는 한국이었고 이제 그 지혜는 세계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장독대에서 시작된 작은 혁명은 이제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전통과 과학, 동양과 서양이 만나 더 나은 미래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세상이 무너졌을 때 누군가는 오래된 장독대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김치 한 포기, 된장 한 숟갈이 생명을 살리고 무너진 기준을 다시 세웠죠. 그리고 그 뿌리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발효의 시간을 지켜온 손길 병마 앞에서도 꺾이지 않은 작은 밥상의 철학, 이제 세계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한국에게 묻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음식인가? 흐름을 따르던 나라에서 흐름을 바꾸는 나라로 한국이 없으면 세계의 면역도 멈춥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도 따뜻한 지혜가 깃들길 바랍니다.